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만추의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동생이 드디어 구속됐습니다. 또 하나의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권력과 법원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옳은 것은 절대 피해갈 수 없다. 시간은 걸리지만 진실은 연착하는 열차다. 이번에 신정열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한 것 보면 법원이 얼마나 민심과 또는 옳고 그른 것, 국민들의 분노 이런 사이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조국 동생의 구속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와 사정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명재권의 주장이 전부 다 뒤집혀졌습니다. 문재인, 김명수,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그리고 명재권으로 이어지는 뭔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옳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하는 꼼수의 축. 이 축에 KO 펀치를 매긴 겁니다. 자, 명재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달았습니다. 배임 혐의, 그러니까 조국 동생이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자신의 건설회사가 학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공사대금, 이것을 받기 위해서 위장소송을 하고 일종의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서 웅동학원이 당연히 행사해야 되는 일종의 방어권, 소송 쟁투권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포기를 해서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이 배임 혐의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였고, 두 번째는 건강 문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임 혐의 이런 것들은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 신정열 부장판사에게는 거의 다 채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건강 문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2일 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보다 훨씬 더 조국 동생은 건강이 심각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목에 이 수술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기부스를 했고, 그리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휠체어를 탔습니다.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22일 전에는 건강 문제가 거론이 됐지만 그가 디스크 수술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부산의 병원을 검찰이 확인해 본 결과 수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검찰은 사실상 이 조국 동생이 꾀병을 부리고 있다는 여러 가지 근거를 명재권 판사 앞에 들이댔었습니다. 그런데 명재권은 건강을 이유로 들어서 영장을 기각했던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인 논리로 하자면 지금 조국 동생이 보인 목에 기부스까지 하고 목에 수술적 조치를 받고 허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를 탈 정도의 건강 상태라면 명재권이 영장을 기각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기각의 사유가 더 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이라는 시각으로 보자면. 그러나 신정열 판사는 건강에 대한 검찰의 해명을 전부 다 받아들였습니다. 수감 생활을 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결국 이렇게 보자면 세 번째 제가 명기한 대로 결국 조국 동생은 건강 위장 쇼를 벌인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추가 혐의라고 하는 것도 미미합니다. 제가 네 번째에 명기를 해놨습니다만은 신정열 부장판사는 자신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 법원의 입장을 잘 살펴주기 위해서, 왜냐?
지난번에도 명백하게 발부가 돼야 되는데 기각이 됐다라는 국민의 엄청난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슬쩍 지난번에 기각된 사정을 해명하는 듯한 그런 귀절을 집어넣습니다. 혐의가 추가됐다. 혐의가 추가됐다. 그런데 그 추가된 혐의라는 것이 강제 집행 면탈의 혐의입니다. 웅동학원이 금융권에 가지고 있는 35억 원의 채무,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명목으로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35억 원의 웅동학원의 채무, 이 채무권의 집행 책임을 면탈해 주기 위해서 이 웅동학원에 대해서 100억 원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부인, 채권을 부인에게 넘겼다. 위장 이혼을 하면서 부인에게 넘겼다. 강제 집행 면탈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국 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혐의, 커다란 혐의에 보면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조국 동생의 주요한 혐의는 채용 비리, 2명의 브로커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은 채용 비리. 이미 돈을 준 브로커는 같은 영장을 발부한 신종렬 부장판사에게 구속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니 2억 1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은 이 혐의는 훨씬 더 큰 혐의가 아니겠습니까? 조국 동생의 주 혐의는 2억 1천만 원 채용 비리였다. 플러스 두 번째 배임 혐의 때문에 신종렬 부장판사가 일부러 혐의가 추가됐다라고 하는 것을 영장 발부 이후에 적은 것은 기존에 같은 영장 전담 부장판사로 활동하고 있는 명재건과 그를 그 자리에 임명한 같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아니죠. 그 사람을 임명한 사람은 민중기 중앙지방법원장이고 민중기 법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민중기와 같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법원의 사정을 슬쩍 약간 덮어주기 위해서 신종렬은 이런 식의 귀절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 부인, 동생, 오촌 조카 다 구속됐습니다. 동생은 자신을 원망하고 있고 오촌 조카는 부인과 진실을 놓고 싸움을 벌이고 있고 이제 조국만 소환될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6번째 명기를 한 대로 일본의 법무상 칠선 국회의원 출신인 법무상이 아내의 선거 부정 혐의가 의혹이 드러난 지 하루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아내가 지난 7월 이 참의원 선거에 당선이 됐는데 참의원은 일본의 상원이죠. 그런데 13명의 선거운동원에게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당의 2배를 지급했다. 이것이 첫 번째 혐의고 두 번째는 이 법무상도 아내의 선거를 위해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감자를 돌린 의혹이 있다. 그런데 이 법무상은 두 가지 의혹을 전부 다 부인했습니다. 부인하면서도 하루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의 변은 법무행정에 관해서는 하루라도 국민의 신뢰가 깨져서는 안 된다. 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법무행정에 관한 신뢰가 깨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퇴한다. 하루 만에. 이것이 일본입니다. 문재인은 이 일본과의 최근의 경제 규제 조치 갈등, 일본 간의 대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법무부 장관의 의혹을 어떻게 처리냐에 따라서 벌써 일본에 KO패 당했습니다.
법무장 사퇴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장을 임명한 사람은 나다. 나의 잘못이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감사합니다.